자, 이번에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이제 식사대랑 학자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식사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현물 식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식사 자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대를 제공하면은 식사대가 비과세가 되려면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고, 두 번째가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 차등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근로자한테 제공하는 현물 식사가 지급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손비로 처리가 되고, 받는 쪽에서는 근로소득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과세. 두 번째가 이제 현물 식사로 보는 식권입니다. 식권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봐가지고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식권 가액 자체를 갖다가 비과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세 개죠, 세 개. 이 현물 식사 비과세권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충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외부 사업자의 음식물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별도의 식당 사업자가 들어와서 구내 식당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리고, 그 다음에 결제수단은 식권인데, 식권을 구내식당의 아저씨가 파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직원들한테 매월 초마다 식권을 교부한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권을 내고 음식물을 제공받겠죠. 맞죠? 그러면은 아마 월 말이 되면 이 구내식당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받은 식권을 가지고 다 정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달 초에 이제 식권 한 장당 미리 약속한 가격 있죠? 그래서 1인당 식대 가격을 산정을 해서 총 금액을 식권과 함께 제출하면서 청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식권 개수를 세보고 그 금액만큼을 이제 대금을 지불하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해당 식권은 현금환가가 안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식권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직원들이 만약에 이제 구내식당 사용하면은 월 말이 되면 몇 장 남을 거 아니에요. 남은 거는 폐기하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달에 못 써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식당 사장한테 가가지고 원래 식권 한 장에 5,000원인데 3,000원에 팔았다. 이건 뭐냐면 현금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를 갖다가 비과세 대상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권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해당 식권이 현물 식사로 보기 때문에 가액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가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인정한다. 됐죠? 이 이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제공하거나 식권이 현물 식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사례 보시면은 먼저 한 명이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식대를 각각 받아요. 이 경우에는 이때는 합산한 금액 중에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점심을 두 번 먹는 거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이제 만약에 각각 20만원 받으면은 총 40만원 식대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 중에 20만원은 비과세, 20만원은 과세한다. 두 번째,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인데, 자, 이 경우에는 일단은 현물 식사는 비과세, 그 다음에 식사대는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 근무 등 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낮에 식사대를 제공받았거나 식사를 제공받았는 여부에 불문하고 얘는 별도로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비과세. 그 다음에 편의점, 커피숍 얘네는 식당이 아니죠.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식권의 금액은 이거는 과세입니다. 이건 비과세 범위를 정해주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식사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이 나옵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먼저 비과세 대상의 교육기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학자금을 이제 대납을 했을 때 어느 교육기관에 지급을 해야 비과세 되느냐 이거죠. 첫 번째가 이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유사한 교육기관, 외국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우리나라가 인가한 경우에는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 두 가지가 회사가 직원한테 학자금을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학자금을 대납했을 때 이제 비과세가 되는 교육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말하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설어학원이나 또는 자취회비, 교재비는 이거는 비과세 적용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 보시면은, 자, 이 교육기관에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파란색의 교육기관에 지출해야 비과세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고, 실제로 비과세권을 보면은, 밑에 보세요. 당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자, 그럼 뭐겠어요? 회사의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회사 끝나고 교육을 받으러 가.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직급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우리가 학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다라는 내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직급에 따라서 차등은 둘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차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을 할 때는 미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당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일 것.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첫 번째 권을 충족을 하면은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금비 인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송금 인정할 거고, 만약에 그와 동시에 두 번째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쪽에서는 송금 인정, 받는 쪽에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는 교육훈련 후에 당의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거는 장기 교육에 대한 이제 특별 요건인데,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비과세됩니다. 특히나 그 중에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개가 충족이 돼야 지급하는 쪽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송금 인정, 받는 쪽에서는 이제 근로소득 비과세.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비과세 요건을 다 보셨고, 자, 이제 이로써 비과세 근로소득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과세표준 산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